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주가 마무리됐는데요. 또 산타 랠리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또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타가 또 큰 선물을 주지는 않았네요. 예, 이소구와 함께하는 족집게 주식수다. 성탄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기약할 수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너는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겠냐? 예, 드디어 3,000포인트 돌파 안정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정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요,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의미를 좀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방향이 전환됐다라는 거.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야. 아직까지 상승 전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잠시 뒤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이게 문제입니다. 주변 증시, 미국 증시도 그렇고 대만 증시도 그렇고 생각보다 쫙쫙쫙 잘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히메리가, 그쵸? 왜 그랬느냐? 역시 외국인 선물 매수로 인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파생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까지 그랬는데요. 또 최근 며칠 동안에는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네요.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요인 때문에 오르긴 올랐는데 이번 주, 한 주 그렇게 크게 웃을 수 있는 장은 아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산타랠리가 정말로 두고 간 산타랠리의 이 선물 다음 주에 나타날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상 한번 보시죠. 연시, 즉 내년 연초를 준비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반등의 선두에는 IT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 2, 3일 동안에 이 자동차주, 여기에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경기 민감주에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경기 민감주 단의 반등, 그리고 IT 단의 주도력, 이러한 부분이 다음 주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전략,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런데 자동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돼. 이렇게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휴장합니다. 휴장. 크리스마스 이브. 예,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딱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장에서 우리는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자, 다우 산업지수부터 가보겠습니다. 부럽죠? 우리나라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부러워요. 배 아파요. 3일 연속 쭉쭉쭉. 야, 이 정도 돼야 산타랠리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S&P 지수입니다. 종가상.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움직이기는 움직였는데 깔짝 이 정도로 움직였네요. 업종 같은 경우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방향을 같은 맥락에서의 방향을 분명히 잡기는 잡았어요. IT 쪽 다음 보시면은요. 나스닥 쭉,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최고치 근접해 있죠. 그래서 IT 반도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소재단, 이거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있죠. 여행, 레저. 이 관련주들이 주도를 해서 최근 나흘 동안 밑에서부터 생각하면 사나흘이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동반된 동조화가 나타났어요. 업종 테마죠. 업종 테마에
동조화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우리가 파악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한 부분 꼭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밤 미국 증시 쉬니까요, 여유 있게 성탄절을 보내도 돼요. 왜냐하면 유럽 증시는 뭐 반장 정도, 오전장만 열리고 뭐 이런 정도가 몇몇 국가에서 있는데 대부분 또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흐름, 우리나라 월요일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연동성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 증시의 오늘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자, 주변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다가 약간 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런 흐름, 상승 흐름, 그리고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정치적인 이슈, 또 일본에서는 또 정치적으로는 파견하지 않겠다. 정치인들이요. 뭐 그런 얘기 또 들리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 밀립니다만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돌고 있죠. 뭐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가 또 중국에서 또 나돌면서 약간 밀린 듯 하지만 얘는 돌려 세웠어요. 우리보다 더 강해요. 앞에 고점 근처 왔다가 살짝 밀리는 흐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중국, 뭐 우대금리 같은 경우 소폭 인하해주면서 경기 부양도 뉘앙스를 내보내고 있죠. 그런데 0.05%, 즉 5bp라고 하는데 이거 내린 거 가지고는 뭐 찔끔하지만 정부에서 부양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헝다그룹 사태라든가 이러한 부분,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믿어, 이런 형식의 중국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 아래쪽보다는 위쪽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점 돌파 흐름 나타날 가능성 있다라고 봐요. 자, 대만 증시 보시죠. 아이고 배 아파라. 제일 배 아픈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1% 올라갈 때 2, 3% 올라가고 우리나라 1% 떨어질 때 0.5% 떨어져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지수로 생각하면 3,350선 정도 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더군다나 상승 추세를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승 추세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계속. 물론 전 고점 때 계속 맞고 떨어진 그 부분에서 오늘 조정이 좀 나왔지만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금 90불을 넘어서 100불을 치닫고 있거든요. 마이크론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이루는 그런 원동력이 됐는데, 마이크론은 TSMC, 대만의 TSMC 얘가 따라갈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탄력이 좀 둔화된 거. 다만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이유, 우리나라가 약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납득이 갈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연말 연시에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키 맞추기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냐라는 판단이에요. 그 근거 하나씩 우리나라에서 보겠습니다. 이유,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은요, 올 연초 여기입니다. 주봉의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주봉의 흐름이에요. 주봉. 일봉 아니에요. 올해 한 해 정리를 좀 한다면은요, 올 초 바로 그 저점 부근에 2,850포인트 정도 되겠죠.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요. 주봉의 흐름에서. 그런데 10월 달부터 있었던 이 박스권 3,050에서 고점에서 계속 밀리고 있죠. 이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문제. 이 고점 논란. 그런데 이제 벗어나고 있죠. 근데 왜 못 올라갈까? 의미심장한 부분, 이 부분 잠깐 보시고요. 그럼 일봉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은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이런 모양에서 이거 뚫고 올라가서 3,100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가지 못하고 50에서 1차 저항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졌죠. 근데 이번에는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락 이후에요, 모든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 잠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봐야 됩니다. 개인입니다. 수급 동향인데요. 개인.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잠깐만 볼게요. 야, 이거 오늘 3,050포인트 갈 수도 있는 여건이었거든요. 주변 증시 상황이라든가 미국 증시 상황 놓고 보면은요. 어저께까지는 왜 못 갔는데 두 가지 관점. 개인들의 매도, 그리고 더 중요한 외국인 기관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것 때문에 가두리 쳐놓고 못 가게 만들었거든요. 이래저래 못 가게 만들었어요, 외국인 기관이. 그런데 오늘도 치고 올라가는데 약간 밀려서 끝났어요. 이 부분 수급 동향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개인이 1조를 벌였어요. 1조 1,000억 원. 그런데 오늘뿐만이 아니죠. 어제도 8,000억 원, 그제는 5,000억 원, 또 그 전날에는 6,500억 원.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선물에서도 오늘 어제 1조를 또 매수를 했어요. 어제 오늘 외국인이. 근데 왜 못 올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이 옵션 포지션에서 수익을 내려고 외국인 기관이 여기에서만 힘을 쏟아요. 그러면서 가두리를 쳐놓는 거죠. 못 올라가게. 그러면서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떨어졌을 때 개인이 매수를 1조 원 매수를 했는데 다 털어버리고 있고, 오히려 뉴스 보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2조 몇천억 원 매도.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 지겨워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급 동향에서 보면 코스닥도 보면은 같은 맥락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를 하고 있죠. 이거 뭐냐? 양도세. 이러한 부분, 양도세라기보다는 대주주 요건이죠. 대주주 요건 강화에 의해서 10조가 넘으면, 그것도 한 사람, 나 개인이 아니라 그 가족, 위로 아버지, 아래로 자식들, 자녀분들 다 합해서 한 집에 한 종목당 10억이 넘으면 안 돼요.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5억 원어치 샀어, 올해. 근데 이게 따블 간 종목 있죠? 그러다 보니까 5억 원어치 샀는데 15억이 됐네? 그럼 5억 원어치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주주 요건에 안 걸려요. 그러한 요건에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매도 나왔을 수도 있지 않냐? 예,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매도 흐름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떨어지는데. 그런데 떨어지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올라오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왔어.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물량 아주 싸게, 아주 움직이지 않는 이 박스권 안에서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줬다라는 거죠. 수급이 좋아졌는데 못 올라갔어요. 즉 낮은 가격에서 소위 매집을 했다라면은 오히려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죠. 까만색 61선, 빨간색 21선, 파란색이 5일선이에요. 61선, 21선, 5일선. 다 모여 있죠. 이걸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한다. 수렴한 후에 방향을 잡는데 어디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휴가에 들어간 펀드 매니저 꽤 많아요. 북클로징이라고 해서 수익률 확정, 딱 팔 거 팔았고 살 거 샀고, 그럼 이 정도 해서 딱 끝. 그리고 여행 떠난 외국인
꽤 많아요. 그런 외국인이 1월 첫 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첫 주에. 그러면 수급 여건이 좀 더 나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력에서 놓고 보면은요. 다음 주 29일까지 팔아야 돼요. 개인 같은 거, 대주주, 요건. 오늘 피크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1조 1,000억 원 매도가 나왔으면 1조 매수 이후 29일, 30일 날 사도 상관없어요. 팔고 사도. 그러면은 여기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매도했던 물량이 29일 넘겨서 30일에는 매수가 또 들어와요.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만약에 나 A라는 종목이 너무 좋아. 근데 별 수 없이 매도했어. 더 오르더라도 나 대주 요건 피하고 다시 살래. 하려면 30일 날 다시 사거든요. 이때 권리락이 나오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올라가더라도 탄력이 약화가 되고 종목별로 약간 차등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다음 주 혹은 연초 우리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종목, 화두 종목이에요. 주도주예요. 어떤 종목이었어요? IT,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부장은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하고 업종 대표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알고 싶으시면 회원 가입하세요. 네, 저희 VIP 회원 제도도 있으니까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 드리니까요. 회원 가입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회원에게도 가끔 가다가 제가 문자도 드리니까 종목 문자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화두 종목 한번 보시죠. 자동차가 확실히 최근 3일 동안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 쌉니다. 매수하는 거 무리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바로 이 날이었죠. 괜찮습니다. 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좀 한 템포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쪽이 더 주도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쪽에 있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그 이후에 현대차를 보시죠. 자동차를 보시죠 했는데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요. 쌍두마차, 즉 전차 군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긍정적으로 봐셔도 되겠다라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발빠른 시황에서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발빠른 시황 잘 안 보시는데요. 발빠른 시황도 꼭 체크하세요. 제가 이 종목은 좋습니다라고 거기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특집으로 이러한 테마 좋습니다 라고 해서 또 특별히 올려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발빠른 시황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전 고점 때 박스권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19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1만 5천 원까지 왔네요. 다소 조정을 보이더라도 전차, 자동차가 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가 가니까요.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차 쪽에 조금 더 요번 주에 나온 뉴스는 그렇죠. 전기차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생산량을 늘리겠다. 전 세계 쾌파를 늘리겠다라는 뉘앙스의 발표를 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장주격으로 나타나는 건 현대모비스인 것 같아요. 대장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수급 동향에서도요. 기관이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기관의 매매 동향이에요. 데일리. 기관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궤도를 같이 하면서 올라오는 흐름. 현대차는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이 매수 중심에 서면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기관이 주도로 움직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현대 모비스, 뭐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는 가운데 기관이 또 매수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온 거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주, 이번 주 화두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아직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83,000원까지는 일단 가고 보자. 삼성전자. IT, 반도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관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차 13만 원이라고 했는데 13만 원 오늘 갖다 댔죠? 그리고 약간 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14만 원까지 1차적으로 봅니다 라고 상향 의견을 드렸죠. 상향 의견.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게 뭡니까? 기관들 여기에서 매도 레포트 내보내고 여기서 매도 레포트 내보내면서 목표가 하향을 해버렸죠. 이제 와서 12만 5천 원, 12만 원 넘어서니까 여기에서 매수 레포트를 목표가 상향을 한대요. 12만 5천 원 오니까 목표가 상향을 한대요. 이런 증권사 레포트 보지 마십시오. 의심스럽습니다. 뭘지 모르지만 짜증나죠. 하지만 그 레포트와 다르게 기관 외국인이 또 매수에는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요. 다 이만큼 매수를 해놨는데 여기서 목표가 상향 매수 레포트를 냈어네? 이게 뭡니까? 좀 짜증나는데 여전히 저는 조금 더 갈 여력, 제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었던 13만 원 왔습니다. 흐름상 더 갈 여력 있어 보이네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유, 개인이 다 집어던졌고 외국인 기관이 다 물량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서 머물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민감주단 2주 연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매주 한 종목씩 철강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국제강 이 종목을 탑픽으로 제가 꽂고 있는데 2주 연속 16,000원 못 박아놨죠.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 날 낙폭과대 종목 경기 민감주단에서 업종 대표주 경기 민감주 업종 대표주 낙폭과대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고점 대비 올해. 그런데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배당 좋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돌아온 외국인, 돌아온 개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배당 받고 다시 배당 낙이 되더라도 다시 배당 낙 이전의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점. 다음 HMM 같은 맥락이에요. 반토막 난 상황이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운시황 여전히 좋습니다. BDI 지수는 뭐 쏘쏘한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좋거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거와 연동이 돼요. HMM 같은 경우 다른 종목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제자리에 그냥 있죠. 하지만 에너지 응축 과정 모든 이득봉선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위로 점프할 가능성 염두에 두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제가 일정에 따른 매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딱 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을 드렸느냐? 넷플릭스에서 이번 주에 고요의 바다를 공개를 한다. 바로 오늘 공개를 하는데 단기 접근 가능하니까 월요일이 바로 이날이죠. 월요일이 바로 이날인데 월요일이 마이너스 권역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니까 단기로 보시되 금요일 날 공개를 하니까 목요일 날 그 전날이나 금요일 날 매수해서 올라가서 목요일 금요일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정확했죠? 발빠른 시황에 답글을 보니까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네요. 예, 꽤 많고
그분들께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답글 많이 달아주세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예, 그 다음날 여기서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해서 어제 혹은 뭐 그 전날이라도 매도를 했다면 예, 최소 10% 정도 가까이는 났고 17% 정도의 수익은 나지 않았나 싶네요.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날 마이너스권 매수, 그리고 목요일날 치고 올라가면, 금요일날 혹은 치고 올라가면 매도. 이거는 일정에 따른 매매 전략. 매주 월요일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죠. 이번 주에 증시 일정, 그리고 핫할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버킷 스튜디오 그래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나름 좀 뿌듯한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전략은 라이브로 뵙습니다. 앞서 제가 향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흐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일정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월요일 저녁 7시 매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로 인해서 이슈, 즉 테마주, 이번 주에 핫할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생방송이에요. 7시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 신청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010-9628-8231 010-9628-8231로 문자로 상담, 문자예요.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예,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이 또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쪽집게 주식사는 여기까지인데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종교가 없는 분들은 어때요? 크리스마스 다 함께 또 웃는 날이니까요. 오늘 밤 특히나 미국 시장 안 열리잖아요. 예, 풍족하게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